예, 안녕하세요. 김장렬입니다. 예,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아까 충분히 얘기 못한 것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핵심이 이거죠.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마이크론이건 샌디스건 키옥시아건 다 메모리 업체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업체라는 거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PC 업체, 예전에 휴대폰 업체, 그다음에 AI 나오기 전에 일반 서버, 이런 고객들이 수요를,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받느냐 중요한 거고, 그 오더가 주문이 얼마나 지속적이냐, 1년치냐 3년치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처음에 예전에 30년 전에 반도체를 시작할 때는 그냥 PC가 거의 다였어요. PC,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뭐 10년 만에 한번 쓰지도 않지, 바꾸지도 않지만 2년 만에 바꾸는 경우도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한 주기가 있죠.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PC의 교체 주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PC는 개인들이 보통 쓰는, 기업용도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가격에 민감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 PC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3%다, 5%다.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10몇 프로 올라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PC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들한테 압력을 주죠. 생산을 빨리 더 많이 하라고. 1, 2년 뒤에 생산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은 1년 6개월, 2년 뒤에 또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때 PC 교체 수기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만약에 경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기업들이 PC 교체를 늦추거나 뭐 이런 반복되다 보니까 PC 중심으로 했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들쑥날쑥을 반복해요. 특히 가격에 민감해서 가격에 따른 변동이 심해서,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가도 1, 2년 뒤에는, 그러니까 마진이 70, 80% 올라갔다가도 그 다음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30% 이게 많았단 말입니다. 롱텀, LTA 이런 얘기가 없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러다가 휴대폰 들어오고, 휴대폰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쓸모가 많았었죠. 특히 애플이 들어오면서 2007년도에 애플이 들어왔죠. 본격적으로 된 건 2008년, 9년부터인데, 그러니까 금융위기 지나고 나면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일파만파되면서 다른 업체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엄청 쓰고, 스마트폰을 차별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능도 넣고 거기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고 D램, 낸드 이러면서 반도체가 또 한 번 올라간 것이 2010년 초반입니다.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 됐는데, 어차피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고 PC인 간에 우리 일반 고객이 하는 거니까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요즘 가격에 민감한 반도체 사이클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 16년, 17년, 그랬던 그때죠. 10년. 그 당시에 서버가 들어옵니다. 서버가 의미 있게 들어오면서, 서버는 이제 컴퓨터, 우리 대형 IT 업체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를 왕창 바꾸고, 그거에 업그레이드 하면서 수요가 2016년, 17년, 18년에 엄청 셌다가 코로나 직전에 너무 과하게 들어갔고, 이게 호르르 내려가서 19년에 쫄딱 망했다가 20년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오히려 다시 PC라든지 노트북을 바꾸면서 과수요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었어요. 쭉쭉 대충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애플리케이션이 PC, 그다음 휴대폰보다는 서버, 그 다음에 최근에 3, 4년 동안에 AI 이런 식으로 가면서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진 거가 팩트이고요. 두 번째, LTA, 롱텀 어그리먼트라는 거가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고,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고, 이런 것도 팩트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고객,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휴대폰, PC. 근데 휴대폰 PC는 휴대폰에 애플이 들고 일어났죠. 야, 우리 못 해먹겠다. 그래서 중국을 해보겠다.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얘기 나와서 우리를 놀래킨 게 아니고 짜증나게 했지만은, 사실은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액션을 부리는 게 또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상대적으로 그 휴대폰이나 PC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 수요, D램 수요의 한 55%, 60%로 훨씬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커스터머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비록 가격이 오른 거는 걔네들도 짜증날 수 있지만 취플레이션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컨슈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거를 어느 정도 가격이 높은 걸 써줄 것이다라는 믿음 내지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된 삼성이나 어제 지난주 발표된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시장 기관에서 나온 2분기 반도체 D램 가격 상승률이 50% 정도 올랐다고 전분기 대비 그 전분기 100% 50% 그리고 3분기 숫자가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5에서 한 20% 언저리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이 숫자는 6월 초 제가 기억하기로 6월 초에 3분기 전망이 보통 10에서 15%보다는 어쨌든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된 전망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애널리스트 수치가 다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무엇을 걱정하느냐?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단도리 하듯이 말씀드린 건 기분 나쁘고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더 시키려면은 그 다음 전망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내년도의 성장에 대해서 삼성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이 대충 40%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주가는 그거를 8분 능선은 반영했다고 봅니다. 8분 능선이라는 거는 80에서 90% 반영했기 때문에 나머지 업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 많아야 20%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30% 40% 40% 정도 성장하는 거에 대한 거는 주가는 한 그걸로 따지면 업사이드는 20% 이상 안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6만 원, 4만 원 가거나 하이닉스가 270만 원 넘어갈 때 여기서 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낮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러면 내년도 실적 40%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봐야지 과연 최근에 들어가거나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냐 현실적인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것이 지금 30만 원 언저리잖아요. 30만 원, 하이닉스가 210만 원, 220만 원 요 사이인데 뭐 이게 더블이 아니더라도 뭐 한 4, 5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고 안 해도 한 30%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들어간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특히 높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40만 원, 300만 원 이상 되더라도 업사이드가 엄청 많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전고점이 37만 원인가? 그 다음에 얼마였습니까? 하이닉스가 290 얼마였나요? 그런 걸 봤을 때 전고점을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는 2분기 실적하고 3분기 실적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맞고요. 내년도 실적에 대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망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만족시키려면은 그 빅테크들이 이번 달 말에 좀 더 마치 4월 말처럼 좋은 얘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필수 불가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그 낙폭 그 서킷 브레이크 돼가지고 그렇게 무너질 때 그 레벨은 고점 대비 내려간 그 레벨은 상당히 과매도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주가를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많아서 네 이겁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 그래 압도죠. 어저께 발표됐겠죠. 오늘 아침에 89조 됐습니다. 근데 약간 삼성전자 실적도요. 2분기 실적이 90조 나왔잖아요. 근데 D램 가격 상승률 이게 50%인지 40몇 %인지 오늘 애널리스트들이 다 해봐야 알아요. 어느 애널리스트는 40%다, 50%다. 아직도 매가 많고 낸드 가격도 누구는 60%라고 얘기했지만 이 메리츠증권 딴 데는 이거보다 낮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이 빗그로스도 상당히 달라요. 한 자리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오늘 밤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고 한번 어느 게 더 리즈너블한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가 지금은 덜 중요하지만 많이 빠져갖고 3분기 전망하는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휴대폰이 있는데 뭐 솔직히 그 뭐 디스플레이가 좀 돈을 벌긴 하지만은
뭐 1조인지 1,000억인지 모르지만 가전하고 이런 거 특히 휴대폰에 적자 난다고 다 보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말고는 돈 남은 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삼성전자 40만 원 안착을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40만 원 정도를 바라본다고 하려면은 여전히 두 가지 정도의 매크로 변수 말고 매크로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이익 가지고 전망을 한다면은 이런 두 가지 정도가 먼저 머리에 떠올라요. 첫 번째, 이번 실적이 거의 90조 나왔지 않습니까? 3분기는 110조 이상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4분기는 그 이상. 그래야지 300조 후반대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00조 후반대에서 내년도 실적은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500조 중반, 초반, 500조 초중반이 컨센서스가 돼 있어요. 물론 높은 것도 있습니다. 500 한 7, 80조 있는데 컨센서스가 밑에 하단이 없고 대부분 다 500조 이상으로 600조까지 이렇게 완전히 높아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130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0조 중반 이상이 컨센서스 돼야 되는 거는 내년도까지는 반도체 절대적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까는 게 500조 중반이에요. 이게 애매하게 400조 후반대 아니면 뭐 500조 초반이면은 내년도 초반하고 하반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조 중반 이상이 애널리스트 그렇게 본 사람도 있는데 그게 컨센서스 30명 중이면 한 25명 정도가 그렇게 모아지는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요. 그렇게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500조 중반 이상이면은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진짜 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딴지를 거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내년도도 반도체 가격이 절대적으로 안 빠진다는 전제를 깔아서 500조 중후반 올해 한 400조 정도 근처에서 내년에 500조 중후반이면 40%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지금 가격이 올랐고 3분기도 한 15% 20% 오르고 4분기도 뭐 3, 4% 5% 오르고 내년도에 가격이 플랫이거나 약간 오른다는 전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죠? 그 미국의 중심이 애플 포함해서 뭐 또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그렇고 뭐 반도체를 적게 쓰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에는 불만이 많잖아요. 그 여론 분위기 흘러가고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피지컬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디램을 내년 중반기 상반기까지 많이 만들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가격의 상승 기조에 거꾸로 하락 기조로 빨리 변할 수 있는가? 그렇게 바라는 세력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가에 따라 갖고 이 전망이 500조 초반, 500조 후반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하고 중반, 후반하고는 아까 반도체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느냐 안 내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500조 중반 이상이면 안 빠진다고 컨센서스 잡히면은 사람들의 컨센서스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근데 그런 거 지금 500조 중반에 나온다는 게 컨센서스는 아니지만 지금 주가에는 한 80% 정도 이상이 반영됐었어요. 지금 반영된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5만 원, 250만 원 갔을 때 500조 정도 넘을 수 있어. 500조 넘을 것 같아. 이게 반영돼 있었다면 얼추. 그래서 그러면 더 주가가 진짜 40만 원대 안착하거나 아니 300만 원 초중반으로 안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500조 중반 이상이 기본이고 필수고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28년도 전망이 또 성장한다는 게 컨센서스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한 15% 성장하면은 뭐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15% 성장하더라도 28년도는 가격이 빠집니다. 반도체 가격이 빠지지만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 15% 성장하면은 반도체 가격이 빠지더라도 왜 덜 빠지냐? 이른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LTA, 롱텀 어그리먼트 비중이 전제가 깔립니다. 지금 한 2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마이크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삼성하이닉스 다르지 않으면 마이크론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롱텀 장기 계약 맺은 거 비중이 뭐 1년, 2년 내에 50%가 된다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28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빠질 때 지금 올라간 가격이 100인데 뭐 내후년도에 갑자기 70% 30%가 빠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고정거래 가격을 LTA 맺은 그 기업들은 그게 커스터머가 반이면 그 반 정도는 한 10% 이내로 빠지는 걸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규정을 넣었을 수 있다 본 거고 그렇게 늘 거라고 넣었다고 지금 증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삼성하이닉스 말고도 마이크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석하는 분들이. 그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슈트해지니까.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는 게 28년 보더라도 이게 훅훅 빠져서 28년, 27년도 기준으로 PER이 5, 6배, 6배라고 보여졌는데 예를 들어서 500조 중반 하는 PER 6배가 안 되잖아요. 5배도 왔다 갔다 하는데 28년도에 이익이 30% 50% 빠지면 5, 6배가 아니고 28년을 가보니까 7, 8배다. 그럼 어떻게 되죠? 28년 기준으로 이익이 빠져서 7, 8배면 싸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가가 얼마 전에 흔들렸던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거죠. 거꾸로 이런 걱정을 덜려면은 내년도는 500조 중반.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내년 중에는 절대 가격이 안 빠진다. 그게 컨센서스. 두 번째 내후년도에 다시 내년도 27년 대비했을 때 15% 정도 성장. 그럼 반도체 가격은 빠지지만 롱텀 어그리먼트 비중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지금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폭락 안 한다는 거는 PER이 내년 기준으로 5, 6배인 것이 내후년 28년에 가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7배, 8배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야지 주가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갈 때 이게 좀 순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순항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전망으로 제가 이제 뭐 주말에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일요일날 보내드렸는데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두 가지 500조 중반 이상 15% 이상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진다. 빠지더라도 LTA 때문에 이익이 그렇게 폭락 안 한다. 그러면 PER이 뭐 5, 6배 하던 것이 8배, 9배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 주가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 그럼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안착을 향해서 가는 대세가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그러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대비하면은 주가는 낮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낮게. 물론 제가 그 당시 목표 주가 43만 원 정도의 일주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0.7에서 32만 5천 원이었는데 더 빠졌죠. 그래도 분할해서 그때부터 그렇게 사면은 손절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오늘 한때 29만 원 밑으로 갔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낮게 잡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고 기존 투자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기존 투자가들도 위기가 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이게 500조도 안 되고 내후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이게 증가될지 안 증가될지 좀 계속 까리까리하고 뭐 이런 잡음이 계속 들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참는 게 한계는 있죠. 임계점이 항상 제가 중요한데 0.6배를 이하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고민이 되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저 빅테크가 됐든 매크로가 됐든 아까 매크로 얘기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면은 0.6배 이하 가면은 손절매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뭐 40만 원이다 아니면 얼마다 하면은 0.6 하면 20만 원 중반 그것이 하염없이 무너지면은 그건 손절매 걸립니다. 손절매거나 아니면 이전에 산 사람들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프라핏 테이킹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20만 원 중반 정도가 걸려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40만 원부터 40만 원 중반, 50만 원, 50만 원 후반 이렇게 어느 증권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5개가 있었어요. 오늘 나온 거 어저께 나온 거 말고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0.7 지금 워낙 빅테크가 노이즈가 많으니까 0.7 메타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건 노이즈라 보지만 0.7을 곱하면은 40만 원짜리하고 43만 원, 55만 원 여기에 만약에 0.7에 애누리를 하면은 이게 28만 원, 30만 원, 38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런 표시를 했어요. 이런 표시한 건 뭐냐? 이렇게 가면은 이건 포모예요. 아까 그런 충분한 게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일찍 가면 이것도 포모예요. 그럼 주가는 낮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잡더라도 손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완벽히 무너진 건 아니라 보고. 그래서 이게 손절 라인은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TP. 제가 항상 높은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간급이야. 지금 현재는 뭐 사실은 36만 원 목표 주가도 있습니다. 36만 원 목표 주가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목표로 잡기는 낮아 보여서 제가 40만 원 높였어요. 그럼 이거 낮은
곱하기 하면은 40만 원 0.6이 되니까 24만 원이 되고 약간 높으면 한 26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원, 25만 원 전후 정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목표 주가에 안전마진 0.6을 곱하고 여기에서는 손절매가 고민되고 진짜 뭔가 추가적인 촉매가 업사이드 촉매죠. 이게 빨리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낮은 목표 주가 중에서 최근에 가장 낮은 증권이 D증권사예요. 얘는 여기서 목표 주가를 낸 거 보니까 36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36만 원인데 뒤에 나오는 이익 전망을 제가 보고 그걸 감안하면 조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해하고 내년도 실적이 워낙 좋으면은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를 타겟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기준으로 40만 원 높이고 아까 0.8, 0.7 하면은 그래 낮은 목표 이게 요거보다 좀 높 40만 원 목표 주가에서 0.8, 0.7 하면 요 정도 30만 원 전후가 30만 원 초반 나는 28만 원 최악의 경우에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언제 했다고요?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내드렸죠. 예. 이분의 그 이익 전망이 어떻게 나봅시다. 2분기 전망이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84조. 잘 나왔잖아요. 어쨌든 좋은 거고. 요 기준으로 3분기, 4분기에서 올해 390조. 컨센서스보다 높습니다. 컨센서스가 370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60조 높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110, 120조, 130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이 실적이면은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단기 모멘텀. 이게 맞자면 내년도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어요? 550조 이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건데 거의 600조네. 아마 지금 그 애널리스트 중에서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거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것까지 해서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올해 거의 400조, 내년 600조. 이 정도면은 28년 거 보지 마시고 이 정도고 지금 90조면은 이익 모멘텀만 가지고 하면은 40만 원, 36만 원 너무 낮다. 40만 원 본다. 하고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0.8, 0.7에서 32만 원, 28만 원에 분할해서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 틀릴 수 있겠지. 매크로가 무너지. 그러면 나중에 그래 틀리면은 이게 진짜 25만 원, 24만 원 되면 어떡하냐? 손절만 나와야 돼요. 그럼 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매크로가 뭐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일단 기준이 되는 90조 나왔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 올해 실적 내년 실적 550조 가능성이 있으면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의 키 포인트. 이렇게 실적이 좋게 간다고 치더라도 28년도 숫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드러나서 아니면 그게 눈에 보여서 지금 드러나는 것보다도 올 말이나 내년도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28년도 실적에 대한 걱정이나 아니면 기대가 교차할 텐데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600조에서 400조 내려간다. 32%. 올해랑 내년 확 올라가다 내후년에 내려간다는 건데 이런 포캐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40만 원에 실제 도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넘을 수 있을지 가기 전에 진짜 이거 어디서 될지 이거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40만 원 목표로 할 수 있지만 안착할 수 있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이 올라가는 500조 중반 중요하지만 내후년에도 실적이 이어진다. LTA 효과가 됐든 아니면 수요가 계속되든 간에 돼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32% 이렇게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올해 말이나 27년도 초반에 우려가 된다면 뭐 더 일찍 우려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실제는 40만 원 못 갈 가능성이 높죠. 이 친구가 그런 걸 예측해서 본인이 스스로 낮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애누리를 까면은 30만 원 초반에 잡으면 약간 손해지만 지금 하죠. 손을 보고 다시 낮아서 잡았으면 약간 평균은 낮아지지만 그 정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이 주식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 한번 물릴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트라이얼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제 결론이에요. 이 친구 36만 원 목표 주가는 36만 원 목표 주가 저는 이 실적이면 더 높아야 된다고 보지만 36만 원 목표 주가는 26년도 올해 기준은 7.5배. 올해 기준 내년에 뭐 사이클이 많이 뭐 잡소리 나오면요 7.5배를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실적이 진짜 600조 근처 되면은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내년도도 한 2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내년 초반까지 세게. 그 이때는 내년에는 HBM 중심으로 올라갈 거예요. 일반 DDR이 아니고. 그러면 36만 원 가봤자 5배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5배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틀적으로는 사들어가거나 이 정도까지도 못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내후년도에 이게 30% 빠지는 거 하면은 다시 6배가 되잖아요. 제가 계속 눈을 들었죠. 웃긴 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절대 레벨이 아니고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년 좋았다가 3년째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7, 8배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매크로도 금리가 인하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7배, 뭐 8배 혹시 갈지도 모르겠지만 사이클이 그렇게 틀어지면은 삼성전자에서 6배, 8배였고 하이닉스가 6배를 못 넘었어요. 근데 지금 과거보다 우리가 워낙 파워가 좋으니까 마이크론만 6, 7, 8배를 가면은 우리도 6, 7, 8배 순차적으로도 간다는 게 지금 논지고 그거가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내후년 내려가면 아니네. 그러면 김장현 씨 보고 이거 사이클 내려간다 보느냐? 저 몰라요. 모르지만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LTA라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있으니까 뭐죠? 지금 30만 원에서도 사는 거는 좀 자제하세요. 내지는 더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달라진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뭐 저점 매수를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하도 된다는 거고 이미 많이 갖고 있어. 여러분들 24만 원, 25만 원, 2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계산하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건 좋은데 가만히 계셔도 돼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36만 원이 맞는지 38만 원이 맞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더 확인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유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드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말 바꾼다고 얘기하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제 기존은 그런 거고 그 필요하신 분은 잘 테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디램 가격은 이번에 나왔고 아까 3분기 가격 지금 20% 정도 저으니까 컨슈머가 반발이 있으면 요거 약간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여러 가지 짬뽕된 거고 신문에 나온 기사에 나온 뭐 15% 20% 나오는 서버까지 포함한 건지 어느 특정 애플리케이션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I증권사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I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48만 원 정했습니다. 아까 36만 원보다 얼마입니까? 무려 10만 원 높잖아요. 이 갭을 보여드릴게요. 이 I증권사에서 이 수치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나오는 전망으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여요.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볼까요? 일단 2분기 실적 80조 틀렸는데 뭐 다 많이 틀리겠죠. 좀 낮았고요. 90조니까. 그러면 올해 전망 360조도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390조 본 것처럼 실적은 2분기의 연장성상이 3분기까지 간다고 보면은 300조 후반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2분은 지금 낮게 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도 아까 596조하고는 꽤 온도차가 크죠. 400조 초반. 이렇게 나온다면 요 28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전망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후년도 내려가는 건 조금 덜 내려가네. 30%가 아니고 20%. 뭐 그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 금액이 300조, 400조 요 차이니까 어쨌든 48만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 그래서 낮추고 0.7, 0.8 하면 역시 아랫단은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래저래 했을 때 대략적으로 30만 원 정도 근처면은 분할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올해 내년도 실적 모멘텀을 보고 만약에 내후년도가 바로 폭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은 한번 트레이딩 업이라도 기회를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까지 가는 게 내후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진짜 리스크가 된다면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 하는 것처럼 소부장이나 나발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내수주, 전부 다 화장품주,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런 스탁으로 더 가야 돼요. 그러면 그쪽이 오버슈팅 할 수 있겠죠. 그럴지 안 그럴지는 내후년도가 이게 폭락하는 가능성에 대한 약간 보수적인 애널리스트예요. 뒤에 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신 긍정적인 거 빼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 주가면은 뭐 안 들어가신 분은 용기를 내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 분할로. 그리고 아까 우리 다른 표현하고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억누르는 그 수급이 영향이 있고 두 배 ETF만 핑계 대는 건 아니죠. 이게 있고 우리 수급도 약간 약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뭔가 빅마우스로 해주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8,000, 8,200, 8,400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가다가 또 데리고 받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할로밖에 접근을 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타 등등 H증권사 59만 원, 뭐 58만 원, 이것도 0.8, 0.3, 이걸 믿으면 40만 원까지 가지. 그런데 이거는 내후년 거를 다 좋게 생각한다고 봅시다. 좋게 생각하는 거. 내년도 540조, 580조 이거 비슷한데 이분들이 다 뭐죠? 내후년도 17%, 14% 이게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내후년 성장이 돼야지 이게 50만 원 이상 목표 주가가 목표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할인하면은 그래야지 얼마 정도 4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단 다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는 내후년도 수치가 좀 안정적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금방 보일 것이냐, 이거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기본 좀 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게 좀 말씀드리는 거 핵심입니다. 6월 초에 제가 7,200, 9,500을 말씀드렸는데 이 9,300 정도 가다가 9,358 가다가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이 7,200을 낮출 생각은 없어요. 뭐 제가 뭐 뻗던기고 아니고 지금까지 정보 가지고는 7,200 내려가는 것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7,400, 500 간 것도 좀 억울한데 7,200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밸류에이션이 7배 이하가 아니고 6배 초반으로 갑니다. 6배 초반으로 확실히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우리 과거에 몇 년 사이에 한 6, 7번밖에 없었고 그게 3주 이상 된 적이 없었어요. 시스템 리스크 정도 빼놓고는 물론 더 낮은 6배 초반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이익이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이게 6.5배 이하로 가는 것이 7,200인데 그게 갈 수 있을까? 감사 틀린 건데 그러면 가서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거 쉽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7,200을 내출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6월 초에는 어떤 거였냐? 전쟁이 아직 안 끝날 때, 그렇죠? 전쟁,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걸 포함해서 7,200을 열어놨던 건데 정작 이 매크로 쪽은 조금 수월해지거나 아니더라도 조금 완화되는데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환율이 아니라 유가도 그렇고 국채순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빅테크 앞단에서의 노이즈가 아닌 우려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걔네들 억누르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7,200을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다행히 윗꼬리 달리고 올라갔는데 보세요. 3월 달에 우리가 이게 코스피잖아요. 코스피는 고점 대비 2월 말 전쟁 나기 전에 3월 30일이니까 31일이네. 31일까지 떨어진 게 18%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 18% 이상 빠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385 맞나? 맞죠? 네, 9385. 네. 9385 곱하기 0.18% 하면 8이죠. 그러면 7,695거든요. 오늘 18%. 그러니까 이전에 3월 달에 폭락하 2번 쌍바닥 치고 내려갈 때 18% 빠진 거로 따지면 오늘 저항선이 7,700 바로 밑에 7696 정도가 계산이 나왔었어요. 저도 그걸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쭉쭉 빠졌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과하다 했는데 그런 건 뭐가 다르냐? 예전에는 ETF가 없었죠. 2배 ETF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배 ETF가 삼성하이닉스에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 5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5월 20 언제야? 이때부터 들어왔죠. 이때. 그러니까 그 효과 때문에 변동이 크다라고 저도 해석한 거예요. 그것만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이 딴지 걸고 하는 게 있지만 왜 더 빠지냐 이거지. 많이 빠지냐. 이거는 이 18%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판에 이게 더 빠져서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럼 뭐가 ETF 영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그건 정성적이지 않고 정성적이죠. 우리나라의 EWY라고 iShares MSCI 한국 추종하는 거 블랙락이 하는 거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이 지수가 2월 말 전쟁 직전에 그 다음에 3월 30 우리는 3월 31일이었지만 30일 날까지 빠진 게 얼마 바닥 찍고 그 다음부터 올라간지 아세요? 이 바닥 찍은 게 23%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ETF가 들어왔잖아요. 2배 ETF가. 그러니까 마치 그 변동폭이 ETF라는 거, 2배 ETF가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 23%까지는 기술적인 겁니다. 펀더멘탈 아니고 기술적으로 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9385 곱하기 아까 요거 9385 곱하기 뭐 0.77 23% 언제지? 그 2월 말처럼 2월 말에 EWY ETF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면은 0.77 하면은 그게 7,22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순 추산한 게 이게 7,200 진짜 가면은 제가 아까 월초부터 얘기한 7,200 이걸 깨지거나 이 근처 가면 좀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데라고 생각이 했던 건데 뭐 오늘 안 빠졌다고 해서 다행인 건 아니고 7,389에서 다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가 아니고 저는 여러 가지 봤을 때 7,200은 고수하는데 윗단은 우리 MSCI 들어가지도 못하고 환율도 아까 높고 있고 이 자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윗단은 9,000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굳혔죠.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건 한 8,800, 뭐 700 이 정도까지가 현실적인 우리 그 매크로도 매크로지만 빅 마우스가 아주 좋게 얘기해줘야지 다시 9,000을 탈출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반등이 되더라도 이게 바로 갈 수 있지 바로 갈까라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에요. 근데 매크로가 유가 내려가고 있고 그 전쟁을 다시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금리를 인상을 할 정도라고 6월 초에 좀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6월 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 근데 고용 데이터가 너무 높게 나와서 막 쫄았잖아요. 기억나시죠? 고용 데이터 너무 나와서 그게 6월 초였지 않습니까? 6월 초. 이때 빠질 때 6월 8일 날 그때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졌어요? 229만 원. 그때보다 오늘 약간 더 내려갔다가 그때랑 비슷하게 끝났고 그다음에 6월 8일 날 하이닉스가 일시적으로 180만 원, 보통 190만 원 정도가 한 3번 정도 터치하고 190만 원 세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때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었던 건데 최근에 금리 인상 얘기는 조금 미뤄지는 것 같죠. 일부 증권사지만은 그렇다고 금리 인상이 미뤄진다고 금리 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모건 스탠리가 나온 거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워시가 기본적으로 비둘기파고 정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펀더멘털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유가하고 연결돼서 신경 쓰지만은 그럼 금리 올릴 수도 있는 거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패널도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물가 안정 말고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은 진짜 같이 본다 하면은 고용은 미국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리는 확률 정황이 되더라도 그거는 결정 안 하고 좀 더 기다려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동결하는 인내심이다. 이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금리 인하할 정도냐? 아까 인플레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AI가 지금 돼갖고 칩플레이션 되는 것도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인 AI로 인한 GDP 상승과 생산성 상승 이전에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촉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럼 이거는 지금 넌 이벤트로 연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정도예요. 이것만 해도 6월 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등을 한다면 뭐 9,000원 안착하고 뭐 빨리 가고 이런 건 진짜 지금 현재는 만만치 않지만은 이게 뭐 박스권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일 것인지에 대해서 매크로는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매크로는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더 뉴트럴하게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삼전닉스 매도 폭탄 리밸런싱이 뭐 여당이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추진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필요했죠. 뭐 누구 입장이 아니고 그거는 8,000 이하로 내려간 상태가 계속되면은 만약에 뭐 7,500에서 7,600, 8,000을 연말까지 간다 합시다. 그러면 연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민연금 사야 돼요. SAA, TAA 해가지고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수적 자산 배분을 하면은 8,000이 깨진 상태에서 연말까지 가면은 연말 이전에 사야 됩니다. 그 금액을 제가 까먹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증권에 분석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8,000원에 넘어가면은 또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게 사서 트레이딩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건 쏠림이 해결되지 않고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예. 그거는 또 한계라는 거죠. 이게 다 한계와 기대가 교차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 무조건 사? 예를 들어서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사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 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정밀하게 전화를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화도 나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매일 보시지 않는데 타 방송 가면은 이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보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 상에 이게 약간 제가 약간 그 낮게 사라고 한 걸 못 들으신 분도 계시지. 그 매국 주구장창 뭐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만은 주구장창 아무 가격에 관계없이 아주 픽스된 프라이스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이 디테일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웃긴다고 저는 보는데 웃기더라도 웃을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잘 팔로우를 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손실 날 수 있어요. 근데 손절 날 때 무작정 아무 이렇게 해가지고 손 놓고 아니면 짜증 나서 던지고 아니면 갑자기 뽕원을 사고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까지 번 거를 지키고 그쵸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하는 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가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 내일 업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